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2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온 미국 증시 이제 최고점까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 살펴보나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네.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은 많은 수식어가 붙는데요. 네. 일단 버핏이 2분기 연속 매수한 종목입니다. 현재 53만 주 갖고 있는데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네. 아마존은 또 헤지펀드가 2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로 제가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전자상거래 부분인데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지금 거의 4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표에 보시면 2016년 38%에서 2017년 44%에서 네. 지금 49%까지 늘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확하게 미국의 시장 주변의 절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전자상거래가 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버가 커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들어왔는데 다운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버 운영을 워낙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평상시에 남는 거를 또 뭐 합니까? 클라우드 쪽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그게 바로 두 번째 사업인 클라우드 부분인데 네. 클라우드 부분을 어쨌거나 보시면 이것도 역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3분의 1 정도 갖고 있고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버를 네. 빌려 쓰고 있는데 상당히 잘 돼 있죠. 그다음에 이거를 보통 많은 분들이 정액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쓴 만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합니다. 네. 그럼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크게 가져가고요.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서버를 많이 빌리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네. 서버가 튼튼하다 보니까 많이 몰리면 또 저희가 뭘로 돈을 버냐면 이제 광고로 돈을 벌죠. 들어온 분들한테 우리 네. 것도 팔고 있다. 그다음에 그 아마존의 수많은 업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맨 아마존 앞에 맨 앞에 네. 광고를 내고 싶냐? 그럼 이만큼 돈을 내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고 광고까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이커머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광고까지 뭐 하나 불편한 게 없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약간 최근에 약간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예, 일단은 네. 성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아마존이 사람으로 치면은 한 20대 중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20대 중반은 보통 이제 키가 크지 않죠. 일단 체력을 네. 좀 길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마지막에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분들 30분이 이 의견을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이 유연합니다. 아마존이 30명 전원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평균 목표 주가 흐름이 지금 이제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 2,286달러까지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그림이 크다고 좀 보시면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월가의 투자 의견 강력 매수고 의견을 낸 30명 전원 역시나 매수 의견을 피력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문 모두가 두루두루 좀 예. 계속해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알아볼 종목 역시나 몇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예, 벅셔에서입니다. 벅셔 벅셔에서가 왜 안 에서웨이. 나오나 네. 했어요. 제가 원래 제일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네. 벅셔에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종목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항상 시장이 이겼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네. 보통 제가 30년짜리 그림을 보여드려도 시장이 9% 올라가는 동안에 벅셔에서가 15% 가까이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항상 시장이 이겼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이긴 것보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걸 더 네.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직전 4분기를 같이 보시죠. 직전 4분기 10월, 11월, 12월 달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네.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신종어죠. 예, 크리스마스 때 장이 올라야 되는데 네. 장이 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일단은 시장이 14%가 넘어가는 하락으로 보이는데요. 벅셔에스웨이는 4.94%. 이거는 이제 30년 동안에 우리가 네. 수익률을 보는 건데 말씀드렸던 30년 평균이 14.9%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이 9.4%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직전 4분기에는요. 벅셔에스웨이가 4.94% 빠지는 동안에 시장이 무려 3배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벅셔에서는 버텼다. 예, 버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이 하락할 때 선방하는 모습 보였는데 사실은 버핏의 뛰어난 어떤 그런 투자 철학이 이때 빛난 게 아닌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시장이
좋습니다만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벅시에이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증명하신 분이 계세요. 증명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 사실 퍼싱스퀘어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분인데 바로 이분인데요.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죠. 네. 빌 에크만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타벅스하고 치폴레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드디어 자기의 지분의 약 11%에 350만 주죠. 추가 매수하면서 사실은 벅시에이스를 제가 보기에 사상 최초로 이제 매수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됐는데요. 네. 이걸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벅시에이스를 갔냐? 제가 이걸 한국식으로 그냥 설명드리면 일단 따고 배짱이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지키자는 차원에서 이제 전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는데요. 빌 에크만이 30대부터 일단은 그 워런 버핏에서 굉장히 흠모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네. 1996년에 저기 뒤에 있는 분이 뒤에 있는 그 덥수룩한 분 있잖아요. 그때 네. 돈을 못 버셨어요. 약간의 초췌한 모습이죠. 그때 이제 돈을 못 번 분이었고요. 근데 네. 그때도 바로 뒤에서 우리 네. 이제 보는 것처럼 지금 찰리 먼거하고 앞에 버핏이 안경 쓰신 분이 버핏이고 맞습니다. 뒤에 바로 뒤에가 빌 에크만. 바로 뒤에서 빌 에크만이 가서 같이 경청하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네. 워런 버크셔에서의 버핏의 투자 철학을 따라하겠다 했는데 아. 진짜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매수했어요. 멋지네요. 350만 주. 네. 멋진 얘기고요. 사실은 어떤 분도 돈을 많이 벌지만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렇게 투자 행보를 보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극찬을 좀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도 개인들도 따라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버크셔 해석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볼까요? 예, 네. 오늘 아침에도 만난 제품을 만든 회사인데요. 아. 예, 유니레버입니다. 유니레버. 도구로 유니레버요. 유명한, 네. 도구로 유명한 제품인데 비누. 예, 비누죠. 네. 예, 도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누를 도구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 많이 쓴대요. 이제 나가는 제품이 근데 바로 이게 중국에서 판매되는 그림이거든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네. 눌러 쓰는 비누죠. 근데 도구에 많은 분들이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도구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립톤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차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1등 기업이죠. 1등 네. 브랜드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티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 도브 같은 경우를 무역 분쟁 때문에 안 쓰겠냐? 그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나가는 그림처럼 유명 400개의 보유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도브가 가장 유명하고 립톤이 유명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죠. 정말 많네요. 너무 많아요. 유니레버는 근데 정말 곳곳에 이제 눈에 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예. 브랜드도 보이고요. 네, 사실 저는 네. 도구를 많이 쓰니까 도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쓸 것이냐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생필품은 계속해서 쓰죠. 더 네. 써야겠죠. 땀나고 이러면 더 닦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월봉 기준으로 길게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의 이제 이 유니레버에 대한 어떤 그 상식을 제가 좀 깨쳐드리면 어떤 P&G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 더 많이 팔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생필품이 60%, 그다음에 식료품이 40%로 립톤 같은 것들이 의외로 많이 팔려요. 네. 의외로 많이 팔립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게 유럽 회사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네. 대부분 매출이 절반 정도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예, 신흥국 44%. 국가들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도구에 대한 어떤 애착이 더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에서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다고 해도 이런 제품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일단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 3%의 배당도 네. 지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회사들은 그냥 가져가는 게 30년이 아니고 더 길게 보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최근 코스트코도 중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입점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그렇죠, 좋았다라고 그렇죠. 네, 전해졌거든요. 뭐 사실 시민들은 관심이 없죠. 네. 내가 필요한 거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생필품이 아니습니까? 사실 코스트코에 가면 우리가 무슨 기금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리, 그렇죠. 필요한 먹을 거기 것들.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니레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볼까요? 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앵커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 아니십니까? 예, 제가, 네. 맞나요? 계산하셔야 되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할 때 네. 보통 클라우드 때문에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더 앞서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까지 보게 되면 네. 대부분의 마이크로소프트 OS라든지 오피스 같은 경우에 구매했다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복제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좀 네. 많았죠. 근데 저희 세대는 그랬는데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과감하게 돈을 냅니다. 돈을 내죠. 근데 그거를 구독으로 해서 부담을 안 주는 거죠. 월 얼마 내면 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넷플릭스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클라우드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더 네. 쉽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주가가 못 나갔을 때는요. 구독이 되기 전에 지금 파란색 박스입니다. 그다음에 빨간색 박스 올라가는 모습이 구독을 전화했을 경우에 아우, 아주 꾸준히 예. 우상향하고 구독을 있네요. 구독을 안 했을 경우는 무조건 복제했는데 지금은 네. 구독하다 보니까 복제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피스 365 개인들이 쓰는 구독 서비스죠.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월 8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걸 2억 명이 쓴다고 하니까요. 2억 명 곱하기 8달러 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20조 원 되거든요. 그 정도 돈이 쌓여주면서 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부분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오피스 365 적어도 이제 가입자인데요. 지금 2억 명이 이제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곧 10억 명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여러 가지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뭐 우려도 많았지만 이렇게 구독 이 네. 시스템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효과를 많이 보고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예, 마지막으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웨이스트 이 쓰레기차가 매니지먼트. 한국에 오지 않거든요. 이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인데요. 쓰레기 폐기하는 예, 예, 업체죠. 예,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치열해지든 말든 저는 네. 상관이 없죠. 중국과 전혀 일도 관계가 없는 기업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앞에 꺼내놓으면은 차가 와갖고 다 분리수거에 가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멈추면 큰일 나죠. 야, 정말 너무 더러워지죠. 예, 더러워서 못 삽니다. 더러워서 못 사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이 네. 회사는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셔갖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거의 40%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폐기물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하는 기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폐기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월가액 의견도 매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 역시 124달러 보여주고 있고 올라가는 주가의 모습 보시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름답네요. 예, 아름답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쓰레기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역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변동성이 상당히 큰 만큼 이런 대외적인 이슈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보면 좋을 종목들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